자, 마감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아온 외국인 덕분에 코스피 코스닥이 심리적 지지 라인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을 상회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900선을 상회하고 있죠. 현물 시장, 선물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의 사자세가 들어오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양대 시장 모두 저점의 지지가 확인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더욱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자, 양대 시장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어떤 테마가 강한지 첫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기껏해야 인공지능 스피커 정도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제는 모든 가전기기를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연결한다고 합니다. 자, AI at Home 프로젝트 살펴볼게요. 과기정통부에서 모든 이 가전제품들을 인공지능으로 연결하겠다 하는 지능형 홈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 이름은 AI at Home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요즘 미국에서 집을 살 때 구글 홈이 탑재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계약금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지능형 홈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 규모는 3.7조 원 정도의 시장이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과기정통부가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전이나 조명, 환풍기, 에어컨 등 모든 가전들을 전부 연결해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뭐 가정용 로봇이 상용화되는 그런 그림까지 꿈꾸고 있는 거죠. 이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랬습니다. 일단 센서나 기기 연동을 통해서 노인 헬스케어 시장을 강화하는 쪽에 기업들은 코맥스, LG전자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코맥스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윗골이 달고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지만 바닥에서 크게 올라왔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에어컨이나 출입문, 조명 같은 그런 가전들이 우리가 집에 딱 발을 들이면 자동으로 작동하게끔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뭐 현대건설, 삼성전자 정도의 기업들이 포함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쭉 내려봤더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원활하게 해주는 인프라 구축이었던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 고도화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이파이 7의 도입을 추진하고요. 또 모든 신축 건물에 광 케이블을 구축하고 통신국과 지역 허브가 100% 광 전환되도록 투자를 촉진한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왜 오늘 5G 관련주, 광통신 관련주들이 급등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관련주를 좀 찾아봤는데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LS전선 아시아, 라이트론, 텔레필드, 다보링크, 라이콤 오늘 전부 다 주가가 급등했고 특히 라이트론 같은 경우는 장중에 27%까지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계속 팔로우하면서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광풍에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분위기 먼저 체크해보면요. 먼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2027년 6월에 미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새롭게 선보였죠.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 다이어트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킴 카다시안과 일론 머스크도 복용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전날 밤 주가가 17%가 급등했죠. 왜냐하면 이 비만 치료제가 심장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는 겁니다. 이 노보노디스크를 복용하려면 한 달에 1,349불, 한국 돈으로는 177만 원 정도의 큰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보험 적용 전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심장 질환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정말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보험 적용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소비는 더 확대가 되겠죠. 노보노디스크는 2년 동안 주가가 165%나 급등할 정도로 시장의 주목을 강력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도 지금 비만 치료제 광풍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 회사 베르사니스를 인수하고 나서 마운자로의 생산을 확대했고요. 매출이 최고 역대급으로 지금 급등해서 어제 정말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내 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이런 미국의 훈풍이 국내 시장에도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죠. 일단 한미약품과 대연제약 같은 경우는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시험에 들어갔고 특히 임상 3상 계획을 신청했기 때문에 한미약품 오늘 주가 16% 급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펩트론 같은 경우 올해 6월부터 미국의 당뇨학회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했다라는 소식 이후로 주가가 5배나 급등했습니다. 인벤티젤의 마이센스도 최근 2달 동안 주가가 2배나 급등할 정도로 당뇨와 이 비만 치료제가
현대가 집중도를 상당히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요. 잠시 뒤 프로의 시선에서 관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의 2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라는 건데 이 백화점의 고정비 증가 영향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앞으로는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는 건데요. 현대백화점, 백화점 부문, 면세점 부문 모두 하반기에 흑자 전환이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하반기에 투자 심리까지 함께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가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가겠죠. 자, 모멘텀 어떤 모멘텀이 있나 체크를 해봤는데요. 1, 2, 3번은 화장품 부문, 백화점 부문이고요. 4, 5번은 면세점 부문입니다. 일단 화재로 영업을 중단했던 대전점이 영업이 재개가 될 거고요. 7월 달에 판교점, 더 현대점, 무역센터점의 매출 성장이 20%를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명품 브랜드가 신규 입점을 하면서 소비가 더 확대될 거다라는 분석이고요. 면세점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공항이 정말 활발해지고 있죠. 정상 오픈을 하면서 면세점 매출은 올라갈 거고 중국 유통사, 따이공 등등 이 재고가 소진되다 보니까 다시 이 재고를 채우기 위해서 백화점에 소비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백화점의 매출 모멘텀까지 살펴봤고요. 프로의 시선에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관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두 프로들은 어떤 전략으로 내일을 대비하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모처럼 만에 올라서 두 분과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장 진단부터 해야 될 텐데 그 중심에 2차 전지가 있었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초전도체 테마 수급 이동으로 해석을 오늘 하루 종일 많이 하시던데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인지 외국인들 에코프로 어제 오늘 강하게 담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그 덕에 지금 고점을 높여가는 양시장의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요. 살짝 흔들렸다가 다시 또 코스닥도 힘을 좀 주고 있거든요. 2차 전지 다시 가는 거예요? 일단 뭐 시장 내에서 지금 자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러면 자금 이동 때문에 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돼서 뭐 좀 강하게 급등락이 있었죠. 그랬다가 지금 일단은 좀 부정적인 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일단 2차 전지, 초전도체에서 아마 2차 전지 쪽으로 그나마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계속 했었던 분야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8월 11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정도 되면 그 이제 MSCI 한국 지수 내에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도 이제 같이 이슈가 지금 같이 물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반등선에서 뭐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무게를 두는 게 좀 더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뭐 장밋빛 전망을 아주 거의 뭐 믿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러한 뭐 심리가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주가에 대한 급등락 형태를 보면서도 계속 뭐 개인들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급락보다는 일단 현 상황에서 급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급 MSCI 이벤트 마무리되고 나서의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차영주 위원님, 오늘 사실 에코프로가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2시 구간부터 살짝 흔들리고 오늘 포스코그룹은 또 강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셀사, 특히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두각을 드러냈는데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은 폐배터리 관련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과 수급을 봤을 때는 네. 지금 재료에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LG엔솔 폐배터리 얘기가 어제 나온 얘기인데 그쵸. 오늘 반응하는 거고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중간 배당이 0.5%니까 공매도를 한 세력들도 보면 0.5% 정도를 더 이제 좀 감안할 정도지 이게 공매도를 상환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스에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추세 반전이냐 수급 논리냐라고 봤을 때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아직 추세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세의 반전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가 초전도체 쪽에서 수급이 몰려왔다라고 한다면 이 수급이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죠. 금양 같은 경우를 보시죠. 오늘 9%까지 갖다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초전도체에서 트레이딩을 했고 그게 밀리니까 2차전지 트레이딩 한다라면 금양같이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세를 자꾸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 하는 관점이지 네. 그쪽 수급이 몰려왔으니까 이제부터 이게 수급이 다시 간다? 이 논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2차전지가 간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서로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2차전지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임시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이슈가 있죠. 이제 11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나오지만 거래량만 놓고 본다라면 어제 거래량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거래량은 없다라고 봐야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까지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수급이 결정된다. 오늘 한 가지 2차전지에서 눈에 띄는 건 첨보가 눈에 들어옵니다. 5.3% 강한 반등을 들어오고 거의 거래는 안 됐던 종목이거든요. 일단 수급상은 외국인들이 좀 잡히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이한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권에 있었거든요. 첨보.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분리막 쪽도 한때 좀 시선을 받았었잖아요. 첨보도 이제 바닥권인데 전해질 키워드의 시장에 다시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보세요? 꼭 그렇다라고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네. 같아요. 지금 이제 워낙 많은 재료들이 노출돼 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 같은 경우 뭐 LG엔솔이나 포스코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그 재료에 반응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한 가지는 또 지금 그 오후 들어서 또 밀리는 이런 모습들. 어제도 이제 2시 때에 그 초전도체가 확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 2차전지들도 2시 넘어서부터 좀 변동성이 나타난다라고 예. 보면 좀 뒷심이 부족하다 그럴까요? 이게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시부터의 변동성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움직임 안에서 신규 물량이 부족한 흐름에서의 오늘 반등 추세를 논하기엔 조금 부족한 시그널이었다. 그럼 이 종목은 또 어떨지 임순재 대표님, 오늘 동박 쪽으로 보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이 실적 안 나왔는데도 꽤 강했거든요. 또 SKC 역시 전체적인 자리는 너무 바닥권이긴 한데 적자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 가깝게 상승합니다. 의미 있는 상승인 건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밸류체인 안에 답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뭐 SKC 같은 경우 2분기 이제 적자 전환을 했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동박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이 이제 부진을 하면서 전반적인 이제 실적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특히 이제 이 동박 관련된 분야가 향후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들어온 뭐 매수세로 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SKC의 이제 자회사인 SK 넥실리스가 지금 뭐 하반기에 지금 3분기에 이제 코타키나발루에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아마 상업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ISC 관련돼서 지금 인수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아마 올 하반기 쪽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부분의 실적도 지금 뭐 상반기보다는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오늘 주가를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박 관련된 분야가 그럼 상반기에 왜 약했느냐라는 걸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게 중국 업체들의 동박 재고가 증가를 하면서 저가 공세가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지금 동박 관련돼서 뭐 품질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지금보다 좀 심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뭐 넥실리스가 뭐 하반기에 공장을 새로 이제 가동을 한다라고 해도 관련된 매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좀 낮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넥실리스뿐만 아니라 뭐 국내 업체 같은 경우도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나 아니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국내외 생산 시설을 지금 확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동박의 경쟁력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 개선세가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감안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실적이 나오는 걸 좀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이번에 컨콜에서 반도체 소재 포트폴리오 재편하면서 추가 M&A 진행한다라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동박 모멘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이쪽도 좋은데 플러스 알파로 ISC와 같이 M&A 추가로 검토하게 되면 하이브리드잖아요. 반도체, 네. 2차 전지 다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반도체 부분 자체도 이제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는 이제 전제를 네, 네.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좋아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석유화학, 또 SKC가 석유화학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유가가 상승을 하면 강세로 인해서 뭐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면 석유 부분도 조금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도 같이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2차 전지의 수급이 계속 어떻게 돌 것인가. 신규 물량은 안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이 물량이 계속 지금 시장 안에 돌고 있잖아요. 차 의원님, 그렇다면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는 강했는데 반도체로의 수급 이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실지요? 시장에서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이게 과연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것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2차 전지의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2차 전지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것 같고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은 또 반도체면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가 각각 별도의 섬처럼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사이를 움직이시는 정말 빠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는 꼭 어떠한 뭐 2차 전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종목들에 따라 움직이시는 항상 그런 자금이니까 그건 논외로 네. 친다 하더라도 예. 2차 전지에 있는 자금이 반도체로 갔다가 반도체에 있는 자금이 2차 전지로 왔다. 우리 많은 투자자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주식과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오해인데 제가 증권회사에 있었을 때 보면 그렇게 자금이 섞이지 않거든요. 어찌됐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늘 이제 끝나봐야 알겠지만 오늘 이제까지 외국인들이 사면 3일째 외국인들이 네. 다시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에 달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죠. 인텔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예. 근데 엔비디아는 이게 회계 결산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쯤 18일 날 발표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네. 그때까지는 반도체가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다음 주에 또 15일 하루 쉬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 때까지는 현재 수준에서 횡보하는 장세 이런 정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일게요. 그러면 시장 이야기 마무리 짓고 오늘의 특징주 가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에코프로 양시장에서 거래대금 쏠림이 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합쳐서 1,600개의 종목, 상승 종목으로 우세했습니다. 그 안에 시세 냈던 쪽, 오늘 바이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한미약품 여쭤보겠습니다. 차 의원님, 이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앞서 브리핑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강한 건지 아니면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이젠 적게 맞아도 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정말 제약바이오의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고 있잖아요. 한미약품의 강세 움직임 계속 추세적으로 갈까요? 우리가 그 인류가 바라는 꿈의 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만 치료제고요. 네. 하나는 탈모 치료제거든요. 오.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정복이 안 됐고 많은 분들이 정말 꿈의 치료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그 하나의 카테고리를 저는 자극했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당장 한미약품과의 연관성을 찾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위고비라는 것에 대한 어떤 판매 허가 이거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한미약품한테는 악재일 수도 있죠. 근데 한미약품이 왜 오늘 올라가냐면 한미약품이 지금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계열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하나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같이 살찐 사람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고비를 뭐 안 먹고 한미약품 걸 먹어야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한쪽에서 강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임상 3상이면 거의 눈앞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한미약품 같은 대형사가 이제 이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하나의 어떤 그 시장의 카테고리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CMO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던데 그렇게 그건 되면 조금 앞선 폭발적으로 얘기고요. 예, 그건 조금 앞선 얘기고요. 일단 예. 뭐 그 판매가 되고 CMO가 되는 것은 계약을 맺어야지 가능성에 대한 언급에 대한 것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오늘 주가를 오버밸류하는 그런 부분들도 네. 있긴 하겠습니다만 다소 좀 신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선 챙겨야 되나요? 아니면 가능성 안고 직고점 이상 돌파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이거는 가능성으로 움직이는 거고 네. 가능성으로 움직인다라면 차트를 봐야죠. 근데 지금 차트가 지금 오늘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윗골이 안 달거든요. 네. 이거는 내일까지나 내일 모레까지는 트레이딩 가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 만약에 이제 윗꼬리를 단다라면 하루짜리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14% 오른 종목이 윗꼬리를 안 단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온다. 이거는 네. 일단 바닥에서 강하게 붙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은 상대 강도로 봐야 되는데 상대 강도가 강하다라는 점도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합니다. 14% 급등 32만 5천 원. 오늘 장중 고점 33만 원이니까요. 거의 흔들림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한 종목 더 볼게요. 특징주 안에서 모처럼 만에 거래대금 쏠린 종목이 넷마블입니다. 게임주가 계속해서 소외를 받고 지난주에는 중국의 모바일 기기 이용 시간 제한 소식까지 들리면서 굉장히 바닥권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컨콜에서의 뭔가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재무구조 개선, 신해탑 어느 것이 핵심이었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게임주들 자체가 뭐 지금 블록체인이나 그다음에 P2E 게임 이후에 계속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흐름세를 보여 왔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신작 게임이 없다라는 것도 그동안 이제 상반기에 상당히 주가 흐름을 부진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372억으로 이제 적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신작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좀 커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지난 7월에 출시한 신해탑 새로운 세계 같은 경우에 국내 매출의 지금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는 4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는 지금 1위를 달성을 하면서 일단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에서 지난 7월에 출시한 신석기 시대도 매출 순위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출시한 직후에는 조금 이제 부진했었는데 지금은 출시 15일 만에 지금 중국 애플 스토어에서 지금 7위를 기록을 할 만큼 이제 전반적으로 매출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도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하반기에 총 7개 종의 이제 글로벌 게임이 출시된다라는 게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 작년에 이제 중국 판호를 이제 3개를 받았는데 그 게임도 아마 하반기, 특히 4분기 정도에 이제 출시가 될 걸로 뭐 예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게임 관련주들은 아마 3분기 이후, 아마 하반기 이후에 아마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이제 게임주에 대한 뭐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수준이 상당히 이제 저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저가 매수세로 좀 유입이 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 게임이 나왔다라고 해도 일단 그 흥행 여부에 따라 주가가 좀 출렁거림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신게임이 나온 이후에 실적도 같이 확인하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신작 나올 때까지 지금 섣부른 신규 매수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게임주 전반에 걸쳐서도 같은 의견이세요? 사실 넷마블도 적자 지속이었는데 오히려 오르고 네. NC소프트는 실적 안 좋았는데 오늘 더 빠지잖아요. 네. 그 안에서 중심점을 잡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주가를 잘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작 게임이 나와서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은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차 위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신작이 있느냐 여부가 오늘 주가 차별화의 이유다. 그리고 여기서 살 수는 없는 이유는 신작 성과를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공감하시는지 지금 대응 어떻게 해요? 100% 동감하고요. 우리가 이제 네. 게임 업종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게임 업종들이 굉장히 지금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게임의 형태가 지금 우리와 흡사한 중국 쪽에서 자체 개발하는 거죠. 지금 게임은 다 똑같은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와 중국이 흡사하고요. 일본 다르고요. 미국도 다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게임이 벌써 우리들한테 온 지 20년, 30년이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게임이 흥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된가요? 점점점 희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사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그나마 뭐라도 하나 새로운 걸 내세운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여전히 계속해서 과거 거를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것이 뭐가 일단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초반 흥행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게임사들이 신작이 나오면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반에 다운로드 수가 많다라는 건데 그거는 기대감을 갖고 한 번씩 다운로드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성적이 나왔을 때 그때 본격적인 투자가 나타난다.
있습니다. 과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우버메스가 들어와가지고 대박이 날 걸로 봤지만 결국 참패가 당하면서 주가가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반면교사 삼으시고 그 얘기를 임순재 대표님이 말씀하셨고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냉정한 주식시장 안에서 혁신이 없다면 게임주에서 밸류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판단에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의 관심주로 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기회를 어디서 보셨을까요? 임 대표님? 네, 저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 종목에서 이제 골라왔는데요. 네.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올해 8월 30일 날 신규 상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알레르기 치료제 관련돼서 조금 이제 두각을 나타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인 GI 301인데요. 이거는 지금 유한양행으로 이제 기술 이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한양행이 지금 글로벌 관련된 임상 1비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혈중의 LGE라는 그런 이제 성분을 낮추는 그런 이제 알레르기 이제 개선 기전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기존에 관련된 약들이 이제 조금 출시되어 있지만 그거와는 또 다른 그런 이제 기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그 기본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발표된 자료로만 본다라고 하면 기존 치료제 이상의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현재 유한양행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는데 유한양행에서 이거를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과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이제 랭라자라는 그런 이제 상품으로 아마 지금 폐암 치료제로 해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제품 이런 알레르기 치료제도 그 제2의 랭라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식으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글로벌 제약사에서 들어오는 로열티를 아마 유한양행과 나눠 갖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다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그 면역 항암제인 GI101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글로벌 이제 현재 국내에서 액티브 그런 바이오 펀드들 ETF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편입 비중이 다른 그 종목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한 4.3%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바이오 ETF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연기금이 7월 13일 이후에 한 19만 주 정도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는 것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가 조금 오른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한 2만 2천 원대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은 2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갔습니다. 면역 항암, 이제는 그 다음 키워드로 지목해 보시고요. 에이프로젠도 이 키워드로 상한가 같네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속도 내서 관심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 의원님. 예, 저도 이제 바이오 쪽인데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역시 강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윗골을 전혀 안 달고 있는 셀트리온을 좀 보고 싶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하반기 때 미국에서 신약 허가받는 것들, FDA 승인받는 것이 2건이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트리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의 강점은 그동안 유럽에서 확인이 됐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미국을 진출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7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4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에 많이 쏠려 있었는데 이렇게 강했네요. 4% 이상 급등 17만 원까지 TP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두 분 다 바이오에 주목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임순재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